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보았다. 북 치시는 법도 터득을 해야 하나요? 판소리 전공하면 소리 전공, 고수 전공이 따로 나뉘나요? 가장 긴 판소리는 어떤 거고 가장 짧은 건 어떤 거고 얼마 정도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부츠는 언제 펼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 몇 살 때 국악을 시작하시나요? 장화홍련전 정말로 감상하고 싶네요. 라고 그러셨네요. 목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소실된 판소리 판본이 맞나요? 라고 하셨네요. 판소리의 현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 보는 역시 KT 이거 방송 얘기하는 거 맞으시죠? 다섯 번째, 오늘 라이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보았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또는 해봤다고 들은 게 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판소리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테크닉적인 것도 있고 소리를 내는 방법도 굉장히 어려운데 목이잖아요. 목소리. 몸의 일부입니다. 목은. 그래서 모든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공연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요만큼 좀 달라진 게 있다, 아니면 음식을 잘 못 먹었다 그러면은 대번에 티를 냅니다, 얘가. 그래서 너무 예민해요. 저는 그렇게 평소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편은 아닌데 목소리는 그거에 반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는 음식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고, 잠 잘 자야 되고, 정직한 생활의 패턴을 유지를 해줘야 목소리는 노력에 답을 해줍니다. 10대 시절에 판소리를 할 때는 목소리를 형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겪는 시절이에요. 이때는 정말 먹는 것도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혹시 탄닌이라는 성분 아시나요? 와인에도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탄닌이라는 게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떫은 맛을 나는 그 탄닌이 목에 잘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목이 되게 잠긴 듯하고 탁한 목소리를 내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리하는데 꽤 안 좋아요. 탄닌이라는 성분이 음식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어요. 된장에도 있고요. 감에 정말 많습니다. 단감. 홍시는 조금 낮고 독감은 좀 더 훨씬 나은데 감에 정말 많아요. 제가 진짜 감을 먹고 나서 소리를 하는데 여기가 진짜 캑캑 막혀가지고 소리가 너무 텁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단감 안 먹은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고, 제가 10대 시절 얘기했는데 그때는 된장도 안 먹었어요. 된장을 안 먹은 시절이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된장국도 안 먹었고,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한 2학년쯤부터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탄산음료도 안 먹습니다. 탄산 먹으면요 정말 안 먹다가 한 번 먹고 소리를 했었는데 고음이 너무 듣기 안 좋게 갈라지는 거예요. 평소에 먹는 사람이 아니고 안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목에서 그걸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치킨 먹을 때 맥주 안 먹고요, 콜라 사이다 안 먹고요, 물 먹습니다. 패스트푸드 먹을 때 물 먹거나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바꿔서 먹고요. 그리고 커피도 안 먹어요. 커피는 카페인이 있어서 더 안 좋기도 한데 이뇨작용이 심해요. 왜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3잔의 물을 더 마셔야 그게 충족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뇨작용이 너무 심한 게 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 목이 정말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도 안 마셔요. 저는 음식에 있어서 제일 조심을 하는데, 공연 앞두고 한 일주일 동안은 된장을 안 먹고, 감은 안 먹은 지 오래됐고, 탄산음료, 커피 안 먹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니까 북도 잘 치시던데 북 치시는 법도 터득을 해야 하나요? 판소리 전공하면 소리 전공, 고수 전공이 따로 나뉘나요? 답은 yes. 고수 전공이 따로 있진 않고요. 타악 전공들이 보통 고수도 합니다. 이 타악 전공이요,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국악기의 타악기 비율이 여러분들 70%인 거 아시나요? 그만큼 타악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타악가들이 그 모든 타악기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도 나는 장구 위주로 하는 사람이거나 꽹과리 위주로 하는 사람이거나 이게 나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소리북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옛날에 1고수 2명창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판소리 음악에서는 고수의 음악이 정말 중요하고, 고수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리꾼도 제대로 소리를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 용어인데, 고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똑똑해야 되고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소리북 공부만도 평생을 이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분야가 깊죠. 소리 하는 사람들은 북 치는 방법을 따로 배우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터득을 하는 식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북을 따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거는 많아서 따라 치는 거죠. 저는 이제 북을 잘 치는 건 아니고 제가 연습하면서 어렵지 않게 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창했을 때 가장 긴 판소리는 어떤 거고 가장 짧은 건 어떤 거고 얼마 정도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 원창 중에서 제일 짧은 거는 아까 흥보가 말씀드렸죠. 흥보가가 2시간 반 정도 되고 수군가는 3시간 반, 심청가는 한 4시간, 춘향가는 5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버전들 어떤 춘향가는 8시간 정도 되는 소리도 있고 어떤 흥보가는 5시간이 되는 흥보가도 있어요. 버전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다 2시간 이상을 넘어가죠. 근데 제일 긴 판소리는 어떤 버전이든지 다 춘향가가 제일 깁니다. 춘향가가 서사가 제일 길어요. 판소리에서 부채 들고 펼칠 때도 있고 안 펼칠 때도 있는데 부채는 언제 펼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발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동작 같은 거를. 부채는 이제 판소리꾼의 연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가 심청이도 됐다가 신봉사의 지팡이도 됐다가 기도문이 되기도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소품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한 대목의 소리가 마무리될 때 이렇게 펼치는 것도 있고 부채를 피면 훨씬 더 멋있잖아요. 아무 때나 다 펼치면 안 되고 이 소리 부분이 멋있다, 강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 할 때 표현의 화려함을 위해서 그때 부채를 펼치고 발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채를 펼쳐야 되는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다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몇 살 때 국악을 시작하시나요? 어디서 배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국악은 보통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유치원생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평균 초등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리를 시작했어요. 어디서 배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판소리 하시는 선생님들 찾아가다 보면은 정말 큰 선생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동네 국악학원,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해서 그러다가 전문적으로 깊어지게 되면은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시기 아무래도 보통이지 않나 싶어요. 장화홍련전 정말로 감상하고 싶네요 라고 그러셨네요. 장화홍련전을 들어보셨었나요? 장화홍련전은요 정식 판소리 소리가 아니에요. 최근에 만들어진 창작 판소리로 있을 거고 원래 판소리가 12바탕이었는데 그 12바탕 안에도 장화홍련전은 없었거든요. 아마 이 소재로 창작 판소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창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하면은 꼭 가서 보시면 좋겠네요. 목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목 관리요. 잠 잘 자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요. 스트레스 쥐약이에요. 목에 좋은 음식 잘 먹고 목에 해가 되는 음식 안 먹고 바른 생활 새나라 어린이처럼 지내면 목 관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안 좋은 성대 발성으로 연습하지 않고. 소실된 판소리 판본이 맞나요? 라고 하셨네요. 제가 방금 12바탕 있었다고 원래 판소리가 12바탕 있었다고 했었죠? 지금은 5개만 남아있어요. 7개가 사라진 소실된 판소리 그거를 보고 실전 판소리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실전 판소리는 선생님께 배우지 않고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실전 판소리에 대해서 보기는 했었는데 각각의 판소리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외우고 있지 않아요. 저도 좀 적어봤거든요. 실전 판소리가 변강쇠 타령, 옹고집 타령, 배비장 타령, 강릉 매화 타령, 장기 타령, 무수기 타령, 가짜신선 타령. 첫 번째로 이 변강쇠 타령은요 음녀, 옥녀 이야기예요. 7개 잃어버린 판소리 중에서 가장 음란한 내용이 많은 판소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소리를 막상 들어보면은 음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 않고 인간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평가가 돼요. 성에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쫓겨나서 떠돌이의 삶을 사는 떠돌이 이야기라든지 장승이라고 비유가 돼서 지배층이 얼마나 자기의 보호의식이 강하고 완강한 자기 보호의식 때문에 아래 계층한테는 얼마나 인간답지 못하게 구는지 이런 모습도 다루고 있다고 그래요. 다양한 계층의 삶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서 단순히 성에만 다루지 않았다. 인간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아보니까 변강쇠 타령을 한번 제대로 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국립창극단에서도 실전 판소리 소재로 많이 공연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아보셔서 보러 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옹고집 타령. 이 옹고집 타령은 조선 후기 서민 부자층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 서민 부자층의 이기심이 어떤 근본적 개념이나 도덕적인 측면을 많이 벗어나서 일반 시민들의 반감을 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흥부가에서 그 놀부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층 간의 불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빈부격차? 대립을 굉장히 잘 담아낸 작품. 배비장 타령. 배비장 타령은 도덕 군자인 척
타락하는 사람의 삶을 그린 이야기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도색을 멀리하고 굉장히 도도하게 지내는 척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기생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행실의 발음을 흉내던 그런 베비장의 비속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조선 후기 때 유교적 관념, 어떤 도덕적 관념이 그 당시에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풍자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릉매화타령, 골생원이라는 타락한 인물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타락한 인물 골생원을 통해서 풍자를 하면서 진정성 있는 삶이 무엇인지, 삶의 균형과 조화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그리는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기타령. 장기타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든지 타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든지 여건 이런 주제성을 가지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그때 굉장히 보기 드문 여성의 정조관념을 풍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배층, 참혹한 수탈의 양상을 굉장히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수기타령. 무수기타령은 왈자타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왈자는 건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도시의 유흥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던 혼란스러운 시절에 새롭게 등장한 평민 부호층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균형이나 조화가 뭔지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신선 타령. 요거는 사설이나 소리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이 신선이 되려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노승을 만나서 신선이 먹는다는 복숭아나 술을 구해서 먹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다라는 속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 윤곽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7개 실전 판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조선 후기 때 굉장히 흥했던 예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지러웠던 사회상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도 창작 판소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창작 판소리들도 역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판소리가 어떤 사회상, 해악하고 풍자하고 이런 것들을 담기 굉장히 좋은 예술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판소리의 현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언해주는 나름의 함축이나 개구진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현대의 언어가 필요할지 싶은데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5바탕의 소리는 어려운 언어가 많은 게 확실한 사실이에요. 지금 쓰지 않은 언어들도 있고 그때 당시 양반들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고어라든지 어떤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대체해서 부를 수 없나라고 생각을 해본 시기가 꽤 있었어요. 지금 제 생각은 그것들은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인문고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바꿔 부른다라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만들어지는 판소리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들 바탕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문고전의 책을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을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고전은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언제 꺼내서 봐도 울림을 준다라고 보면은 마찬가지인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그 소리는 고전으로서의 가치로 계속해서 꺼내보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판소리들은 조금 더 현대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훨씬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판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아이폰은 역시 KT 이거 방송 얘기하는 거 맞으시죠? 아이폰은 역시 KT 하는 광고 희승님 목소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비슷한 거 같으셨어요? 제가 아니고요. 판소리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 목소리 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 목소리 같고 약간 헷갈리거든요. 제가 아니고 다른 분 소리라는 거. 그리고 판소리를 직업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물어보셨는데 판소리 직업을 하고 있죠. 판소리로 레슨을 하고 있고 판소리로 공연하고 있고 판소리로 유튜브 하고 있고 판소리 직업 맞죠? 예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요리한 것도 다 먹고 판소리 Q&A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Q&A는 아닌데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사랑과 콘텐츠 있죠. 어떤 분께서 그거를 보시고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것 같다고 정말 정성 들여서 유튜브를 하는 것 같다고 판소리를 향한 열정이나 진심이 정말 잘 느껴졌다고 댓글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되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판소리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힘든 일도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건가를 또 판소리 하면서도 느꼈거든요. 소리를 하면서 고락을 오랜 시간 동안 느끼다 보니까 판소리를 정말 깊게 애정한다라는 그 이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 삶에서 판소리를 대하는 그런 순수한 감상들이 모여서 지금의 어떤 열정을 이루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요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공부기도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성공하기 위해서 판소리를 했고 인정받기 위해서 판소리를 공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소리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된다기보다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판소리가. 소리를 공부를 하면서 자꾸 저를 되돌아보게 돼요. 너무 어려운 소리기도 해서 자꾸 소리를 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 작은 존재고 판소리가 선생님이 돼서 저를 자꾸 혼내는 느낌? 요즘에는 세상의 가치를 거의 돈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뭔가 그런 습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판소리를 하면서 무엇을 보든 간에 세상이 정해둔 어떤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판소리를 통해서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 평화롭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세상이 정해둔 어떤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괴롭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는데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요즘에는. 판소리가 많은 대중한테 사랑을 받는 예술은 아니지만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판소리에 대한 감상을 여러분들께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다고 하는 가치를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4,000 구독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 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콘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